네, 안녕하세요. 지름길 3회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이 궁금한 복습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왔는데 이제 쌓였어. 이제 복습을 좀 할 때가 됐어. 이제 쌓였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복습을 얘기할게요. 기출, 해독수 5회독 이상, 5, 6회독 이상 하면 못 볼 수 없다. 오늘도 여러분들 25년도, 24년도 계속 풀면 알겠지만 기출 계속 반복돼요.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디? 하는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그리고 출제 원리가 똑같고 함정파는 거 똑같은디? 계속 우리 앞에 논쟁 반론하면서 예비부터 25년도까지 변화 없는 거 느꼈죠? 다 똑같아. 이제 내가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할 거야. 계속 1월부터 7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을 반복해야 되는데 기출이나 문제를 그냥 때려 풀면 그냥 문제 낭비고 답만 알고 끝나. 답만 풀 때 답 맞추고 기분 좋아? 그치만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고 그냥 기출 답만 아는 거야. 그 나중에 사람들이 나한테 4월, 5월, 6월 상담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얘기해요. 아니 답이 다 기억나며 어떡해요? 답이 다 저 재지생이야. 답이 다 기억납니다. 맞는지 맞고 푸는지 안 맞고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냥 여태까지 여러분이 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은 NC생이라면 그동안의 온갖 이론을 그냥 다 뇌에 싹 지우고 처음부터 한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알면 갔어야지 로스쿨을. 지금 어정쩡하게 알고 있단 말이야. 어정쩡하게 안 상태에서 내 방법을 하겠다고 앉아서 듣거나 왔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 하면은 사실 로스쿨 못 갈 게 없어요.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25년도 일단 4문제 맞추면 오늘도 5문제 할 건데 9문제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단 잘해야 된다. 어떻게 잘하냐. 일단 회독 알려주면 저랑 무조건 한번 풀죠. 1회독 완성. 그리고 1, 2월 달에 풀 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2회독이 돼요. 근데 이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정리해주지 않아. 이런 수동적인 공부하지 않아. 정리할 것도 없어. 내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노트 같은 거 하나 사거나 나 노트 사서 나 예쁘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노트 사서 이제 형형색색 스티커 뭐 다 해가지고 하고 난 쿨한 사람이야. 그런 거 못해. 하면은 책 한 권 더 사세요, 그냥. 어차피 이거 책 판다고 나한테 들어온 돈 거의 없어. 이건 아니야. 책 한 권 이걸 단권한다는 마음으로 나랑 똑같이 복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왜냐면 이 방법이 굉장히 좋아서 쉽게 하지만 잘못되면 내가 말했잖아. 모든 게 범죄와수로 쳐버릴 수가 있다고. 근데 범죄와수는 확실한 기준이 있고 내가 수업할 때 근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 잡을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노트나 아니면 책에다가 만약에 내가 범죄와수를 좀 잡고 싶다. 인덱스 똑같은 색으로 범죄와 붙이고 맨 처음에 복습할 때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주제를 큰 잡아. 얘네들이 뭘 가지고 싸운다. 뭘 가지고 얘기한다. 논쟁 반론도 오늘 풀어보면 논쟁 반론이랑 논증 해결 및 분석 해결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느껴질 거예요. 많이 차이가 없어. 거기에 가설, 실험, 변수만 추가돼. 근데 변수도 이미 약간 살짝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쟁 반론 파트 해가지고 맨날 나오는 거. 좋아 싫어, 일치 불일치 이런 거에서 맨 처음에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이거의 주제는 뭐? 얘네가 싸우는 건 이거다. 여기에 키워드는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가 말하는 키워드는 이거다. 색칠을 하던 글을 쓰던 한두 문장으로 이 제시문을 압축했을 때 그 선지가 그대로 대입되느냐. 선지 대입을 맞춰. 그리고 선지를 봤을 때도 내가 만약에 문제를 못 잡았어. 그럼 선지에는 아무거나 나오지 않아. 제시문에 키워드만 나오게 돼 있어요. 3개나 5개밖에 안 나오고 아니면 1개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선지에서 말하는 게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 못 잡았냐. 아니면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상대방을 통해 잡을 수 있었냐. 이런 구분들을 하면서 선지에서 나온 건 기억, 니은, 디귿, 요거가 문장이고 내가 잡은 키워드는 이거고 요렇게 매칭이 된다. 근데 이걸 못 잡았네? 내가 키워드에서 왜 못 잡았지? 이게 왜 키워드일까? 분석.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요렇게 말하는 게 요거다. 패러프레이징도. 요 정도 패러프레이징은 오케이. 이 큰 틀에서 패러프레이징을 봤을 때 이 문장을 보고 내가 제시문으로 올라가서 얘가 말한 키워드에 대입이 되는가? 아예 딴소리인가? 자기가 망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패러프레이징의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뭐 수업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틀렸어. 이거는 나 패러프레이징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범죄어처럼 날려버리고 싶어. 근데 아니네? 아니었을 때 이거의 키워드는 이거기 때문에 요건 날리면 안 된다. 그런 스스로 이거 엄청 오래 걸려요. 제대로 하면.
그냥 따라락 듣고 하면은 쉽지. 그냥 문제 풀고 끝내니까. 근데 출제자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어떻게 지문이 예쁘게 되어 있는지 이걸 유형별로 하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싸움에서 논쟁 반론부터 했으니까 이런 싸움에서 키워드 이거 근거 이거 일치 포인트 배치 포인트 선지는 일치 포인트 하나 냈네 배치 포인트 하나 냈네 큰 주제를 까는 범주아웃 하나 냈네 이렇게 내가 이 제시문이 어떻게 됐는지 내 수업을 복귀하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나가면 시간이 그렇게 막 많지도 않고 이거를 꼼꼼하게 무조건 2회독 때 해야 된다. 3, 4월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3, 4월은 더 빡세죠. 난이도 상해. 최신 기출 18부터 25가 들어가. 이때도 3, 4월 거를 한 것을 똑같이 이렇게 복귀하는 제대로 된 2회독을 하고 앞에 1, 2월 때 3회독을 합니다. 근데 난 이미 다 정리를 해놨지. 내가 만약에 이게 좀 많이 틀렸다. 초시생이다. 생소하다. 그럼 한 번 더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3회독. 혹은 내가 NC생이라서 너무 잘 안다. 했을 때는 내가 놓친 부분, 틀릴 부분, 또 틀릴 것 같은 것만 선별해서 봐도 돼. 그럼 더 시간이 많죠. 그렇게 3, 4월에 시간이 그런 남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사기출 같은 걸 푸는 거예요. 기출을 제대로 안 잡고 문제만 때려 풀어서 내 기분 만족한다고 복습이 아니야. 그래서 1차 목표는 제 수업에서 말한 거를 그대로 복기가 가능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키워드와 주제는 뭐고 선지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나. 이 제시문에 어떤 걸 가지고 패러프레이징을 했나, 출제자는 뭘 내고 싶은가. 그 수업 시간에 다 말해주는 걸 그대로 복귀하는 방식의 복습. 이걸 그대로 한번 제대로 푸는 거예요, 2회독. 지금은 정신없이 풀고 수업 듣고 수동적이잖아. 능동적으로 나 없이도 나랑 똑같이 이걸 풀 수 있는가. 그게 안 돼? 그러면 이제 제 수업 뭐 책이나 뭐 노트나 했을 때 제 수업 다시 필기한 거 보면서 아, 내가 요걸 놓쳤네. 하고 다시 확인하고. 요 작업이 2회독 때 제대로 되어야만 3회독 할 때 다 까먹는다? 3회독 때 이걸 또 해도 돼요. 여유가 있으면. 근데 만약에 학교나 직장 병행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회독 때 꼼꼼하게 해놓으면 3, 4, 5, 6 점점 시간이 날아가지. 더 빨리빨리 된단 말이야. 마지막에 그리고 그렇게 3회독을 해요.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이제 5월부터 할 거야. 뭐 사설 모의고사는 뭐 이제 내가 이걸 다 했는데 이거를 새로운 문제 적용하는 연습이에요. 난 듣는 걸 추천하지만 시간이 없고 없으면 나는 사실 이것만 달달 복습해도 상관없다 생각해. 뭐 학원은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사설 모의고사 아니어도 이것만 제대로 몇 회독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설 모의고사는 내가 정말 내 기출 기준점을 잡고 있나 했을 때 사설이랑 뭐 전국 모의고사 너무 많아. 저는 근데 강의를 들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출제 원리 안 맞는 건 다 이거 틀려도 된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된다. 다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덜하고 내가 사설 중에 뽑아먹을 것과 안 뽑아먹을 거를 자기가 선별이 힘드니까 내가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설 할 때 다시 이제 3, 4월 때 배웠던 난이도 2.5, 3을 3회독하고 1, 2월 거는 빠른 4회독을 하는 거죠. 난 이미 인덱스를 붙였어. 1, 2월은 이제 더 이상 난이도 하 같은 거 몇 개 없을 거야. 난이도 하는 이제 볼 만큼 봤어. 몇 개만 안 돼. 그렇게 4회독. 그러고 5회독제는 연도별로 풀어봐야지. 연도별로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형별로 했잖아. 연도가 섞였을 때 내가 풀 수 있는가. 그 연습이 사설도 되지만 기출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5회독. 여유가 되면 이제 6, 7회독은 인덱스. 근데 최소한 이 5번은 해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출을 제대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론을 배우면 이론만 때려 보다가 끝나버려. 근데 이거는 아예 이론 자체가 이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했느냐, 어떻게 함정을 파느냐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걸 익히면 25년도도 풀어보니까 알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걸 이제 본 시험 때도 귓가리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거 범저웃 일치 불일치 싫어 좋아 뭐 똑같이 표시해 는 이거 다르다 뿔 마 업 다운 다 똑같이 나랑 표시하면서 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개 이제 정신없고 못하고 시간 내에 못 풀고 하는 건 몇 개 날아갈 수야 있겠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난 30개 밑으로 떨어질 일이 절대 없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문제도 37, 8개 풀 거고 당연히 이렇게 풀면은 모형 추리 몇 개 빼고 한두 개 뺀다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진행하는 게 베스트다. 요게 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사기출 온갖 사설 이렇게 푸는데 사설을 온갖 풀면 난 뇌가 조금 더럽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저도 엄청 많이 풀어봤어요. 저도 첫 해 초시 조졌죠. 나 학교 병행이라서 공부도 많이 못하긴 했어요. 21학점 듣긴 했거든. 전 3전공입니다. 3전공이어서 이게 어떻게 3전공을 하게 됐냐면 갑자기 얘기해보면 3전공을 얘기하면 제가 그 로스쿨 교수님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자기 분야에 완전 빠삭한, 로스쿨 취지가 법 어정쩡하게 공부한 사람들 말고 아예 그냥 자기 전공에 빡센 친구가 법을 얹어서 그 분야의 법의 전문가가 되는 게 취지다. 그래서 너의 전공을 빡세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저는 법학 수업을 아예 안 듣고 경영학 전공이거든요. 근데 경영이 응용이잖아. 기본 학문의 경제. 근데 경제에다가 재무, 난 숫자, 파이낸스까지 해서 저 3중 전공을 했어요. 개 힘들었어.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21학점을 듣고 대신 교수님들한테 어디 로스쿨 가면 되게 칭찬 많이 들었어요. 이거 3회 부전공이 아니라 본전공으로 3전공 한 너 처음이다. 그리고 파이낸스는 이과 영역이었거든요. 위적분, 시불시불하면서 다 하고. 그래서 학점이 좀 떨어지긴 했어. 어쨌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했어? 왜 했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려면 그거를 기본으로 대고 아 그래 시간 여유 없는 사람들은 일단 이거부터 하고 여유가 있다 하면 그때 이제 유사랑 사설 이런 것들 초시 때 그래서 조졌어요. 바빴어. 그래 초시 내 조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초시 때 조졌어. 근데 제시 때는 초시 때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스터디를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온갖 방법이 있어. 제시 때 내가 이제 인강을 들어봤지. 그래 인강을 한번 해보자. 내가 다 조졌으니까. 그래서 인강을 들었는데 한 문제에 30분씩 풀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론을 알려줘. 이건 내 대입 불가하다. 그래서 아예 그냥 OT에서 끝내버렸고, 아예 그냥 포기했고, 그 시대에 가장, 지금도 가장 유명한 사람.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를 한 5-6개 했어요. 난 스터디도 굉장히 추천할 건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스터디가 무슨 스터디를 했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스터디 이런 거 하고, 그냥 전 이걸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쉽네. 다 풀리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나는 알려주긴 하지만 그걸 내 거로 익히고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거 누가 알려주지 않거든요. 전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 그 당시에. 아무도 이렇게 푸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알려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기본 틀이 있지. 이론이 필요 없고 이렇게 안 해서 해결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내가 말한 걸 완벽하게 익혀야 가서 써먹을 거 아니야. 저는 제가 했으니까 써먹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모든 게 이제 모든 게 함정으로 보이는 거에서 자유롭고, 모든 게 패러프리징 되고 안 되고 해서 자유롭고, 여기까지는 되고 안 되고, 자기가 약한 부분과 그 한계점을 정해가지고,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내 약한 부분도 어떡하죠 하면 나도 몰라. 자기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뭐에 틀리는지. 틀리는 게 각각 다를 거 아니야. 이거를 내가 왜 틀렸는지, 이걸 극복하려면 어떤 게 포인트고 내가 왜 놓쳤는지, 요거를 깨가지고 인덱스 붙이고 공부하는 거.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게 짱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노땅 같은 말이지만 맞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변시같이 양이 이따만한 애들은 선생님이 필요해. 다 판례를 요약해주고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데 이거는 시험 범위도 없어. 방법 하나야 거의. 요것만 깨달으면 쉽게 잡는 거거든요. 저 같은 저득점자, 초시 저득점자도 확 올릴 수가 있어. 요것만 깨달으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목표를 나랑 똑같이 복귀한다. 내 틀린 점을 찾는다. 이 가장 큰 틀에서 선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안다. 요거를 가장 초점으로 맞추셔야 돼요. 되게 모호하지만 해보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무슨 말인지 느껴질 거야. 일단 모르겠으면 제 수업을 복귀하는 것부터 생각해요. 듣지 말고 나 혼자. 풀고 나랑 똑같은 동그라미 포인트. 나랑 똑같은 키워드. 여기서 끄는 선지.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선지다. 일치불일치. 혼자 중얼중얼. 그리고 내가 재시문 했을 때 요약해주는 거. 갑은 이래서 좋대. 을은 이래서 싫대 했을 때 내가 그게 되는지. 요런 것만 잡아도 1단계에서 차고 넘쳐. 2단계 했을 때 조금씩 어려워지겠죠. 좀씩 더 그 함정을 숨길 거예요. 숨기는 거 이래서 요거는 잡아야 된다라고 내가 또 알려줘. 근데 1단계는 그냥 그것만 해도 돼. 기본 틀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고. 말했죠. 월화수목금 빡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요일은 여기 온 것만으로도 대견하다. 쉬어요. 토요일 쉬면 돼요. 저녁에. 리프레시가 가장 중요해. 집중력과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달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직장, 병원, 학교를 바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가서 온전한 공부를 할 체력이 안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나는 그래. 왔다 갔다 했지. 아침에 일어났지. 준비했지. 힘들어. 또 변시 얘기해서 그런데 변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변시 때 저는 변시 끝나고 보통 애들 밥 먹고 공부해요. 전 잡니다. 자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냐면 나는 한 번 체력을 썼으니까 이제 가둘 시간이 필요하거든. 체력을 비축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집중력이 보통의 반도 안 될 거라 생각해. 근데 하고 싶다.
스터디를 하세요, 스터디. 가서 애들이랑 수다도 좀 떨고 스몰 토크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스터디가 일단 진행이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있잖아. 그런 것들. 혼자 하는 공부는 차라리 쉬는 게 낫고 차라리 스터디를 하는 게 낫다. 끝나고. 시간 더 쓰고 싶다면. 근데 1단계 때는 요거만 확실히 잡고 나한테 카톡으로 질문하고 다 카톡방 받았죠? 주소? 카톡방 질문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나랑 수업을 쭉 풀 걸 있다면 오해도건 기본이야. 기출. 내가 또 그때그때 하라고 알려줄 거야. 근데 지금 이거나 잘해라. 이거나 잘하면 충분합니다. 예습도 필요 없어. 복습만 잘하면 돼요. 그때그때 알려주니까.